이 영상 엄마 혼자 보지 마시고 꼭 아빠 옆에 두고 다시 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지혜 엄지TV의 엄지맘입니다. 오늘은 출산용품 리스트 대공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그 과정에 아마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게 아이 용품. 네, 요거 리스트 만들고 진짜 다 가격 비교, 정보 비교해서 직접 구매하고 아이 방에다 채워놓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필요한 리스트와 이거 괜히 샀네 하는 것도 있고요. 돈이 아깝지 않은 육아템이 있고 좀 아까운 그런 육아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지TV를 보시는 이 초보맘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었던 리스트를 다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산용품 리스트를 좀 항목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큰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신생아 의료용품, 네, 의료용품, 아이 겉싸개나 베네저골이나 네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욕용품, 그리고 수유용품, 위생용품, 산모용품, 네,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고요. 아기 생활용품, 아기 침대나 바운서나 모빌이나 이런 거, 네, 그리고 아기 놀이용품, 네, 그리고 그 외 기타로 아기 띠나 유모차나 카시트나 이런 것들, 네, 별도로 또 다 리스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는 제가 초보맘들 다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둘 테니까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체크해 두시고 몇 개 살지 개수 체크해 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살지 얼마만큼 살지 좀 계획을 하시고 소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에 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출산용품 리스트 중에 병원, 그러니까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산후조리원에서는 이런 목욕용품 관련돼서 주기도 하고 정말 몇 개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마다 또 이렇게 산후조리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입소할 곳에, 계약할 곳에 가셔가지고 선물 뭐뭐 주는지 체크하셔서 미리 너무 마음 앞서서 사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아낄 수 있는 거는 좀 미리 체크해서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구매하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베이비 페어냐 아니면 온라인이냐 요 둘 중에 가장 많이 구매하실 것 같아요. 일단 믿으셔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택배는 빨라요. 2, 3주 안에 배송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 있는 동안 오히려 좀 편하게 구매를 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조리원 가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만 좀 가볍게 출산 가방 쌀 때 필요한 것들 준비해 두시고, 다녀와서 충분히 아이와 집에서도 있는 생활하는 동안에 구매를 하셔도 택배가 하루 이틀이면 오니까, 네, 이런 것들 너무 조바심에 앞서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출산 이후에 살 수 있는 것들은 그 시기에 좀 구매를 하고, 이전에 꼭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보 좀 비교해서 구매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저의 경험상 온라인이 가장 저렴했어요. 베페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진짜 한눈에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도 특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시 제품 유모차인데 이 마지막 제품이다, 정말 인터넷가보다도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서 그런 특가를 노리거나, 사은품 같은 걸 진짜 많이 줘요. 그래서 베페에서 좋은 게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저렴한 게 있고, 네, 또 착한 엄마 어플 여러분 아시죠? 착한 엄마 어플에서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이 용품들을 잘 사지 않으면은 진짜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순식간에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다음 달 카드값이 후덜덜덜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들 떡소리 나게 준비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산용품 리스트 첫 번째 신생아 의류용품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겉사계, 속사계, 그리고 바디수트, 네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겉사계 같은 경우는 이 아이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저희 현서 같은 경우는 여름 중복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 초호남이죠. 겉사계를 진짜 두꺼운 거, 겨울에 쓰는 거. 그 더운 날, 정말 더웠거든요. 삼복더위예요. 진짜 폭염 속에 그 애기 땀나는데 그렇다고 안 쌀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 두꺼운 겉사계를 싸고 에어컨을 세게 틀고 막 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 출생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겉사계도 겨울용으로 갈 거냐, 조금 얇은 여름용 겉사계로 갈 거냐를 잘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겉사계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진짜 자주 쓰지 않고요. 이 겉사계는 아이 이제 외출할 때 쓰는데 거의 신생아 한 달 동안 외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접종하러 병원 가잖아요. 그럴 때 겉사계 주로 많이 이용을 했고, 이후에 저는 이 겉사계를 아이 이불로 깔아주고 해서 그런 활용도를 좀 고려한 겉사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사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불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저는 속사계는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실제로 베이비 페어 가서도 샀고 선물로도 받았었고 또 물려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서가 2돌이 다 돼가거든요. 18개월인데 아직까지도 이 속사계 그리고 천기저귀는 아이 목욕 수건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팍 삶을 수 있는 면 소재로 해서 사시면 되고요. 아기 손수건과 이 속사계에 있어서 소재가 면이냐 반부냐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 나요. 근데 면은 정말 좀 가격적인 부분이 더 싸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 반부 소재와는 소재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이 대나무 소재는 부드러워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느 한 소재만 사기보다는 적당히 좀 나누어서 5대5 혹은 면 소재 7, 반부 소재 3 이렇게 해서 장수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기타 의류용품으로는 아기 손 발사계, 양말. 네, 근데 고무줄이 너무 짱짱하지 않도록, 너무 짱짱하면 조금 느슨하게 뜯어가지고 사용하기를 권해요. 왜냐면 저희 애기도 너무 짱짱했던 손사계는 자국이 남더라고요. 발사계랑. 그래서 최대한 편한 게 좋고요. 그리고 애기 베네 저고리에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손사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놓은 베네 저고리에 손사계를 대신 할 수 있는 몇 벌이 되는지에 따라서 손사계, 발사계는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발사계 합쳐서 한 3벌 정도를 준비했어요. 근데 손사계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의류에 달려있는 게 있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애가 점점 손을 빠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에는 계속 축축해져 있거든요. 수시로 갈아줬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하면 엄마가 얼마나 부지런히 빨래를 하냐에 따라서 이 개수는 정해질 것 같아요. 내가 세탁기를 매일 돌리겠다 라고 하면 굳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맨날 어떻게 빨래해 라고 한다면 많이 준비해 두세요. 똑 떨어지면은 애기 맨손으로 있으면 탈키고 긁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해서 엄마에 따라서 준비 개수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 모자가 필요한데, 모자는 세트로 이렇게 선물 들어올 때 딸려오기도 하는데 모자 여러 개 살 필요 없어요. 요즘 엄마들이 뭐 이렇게 SNS에 사진 올리려고 예쁜 모자들 많이 씌우는데, 모자의 용도는 뭐다?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용도다. 이렇게 아시고
모자에 집착해서 막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겨울 아기라면은 밖에 외출할 때 추우니까 씌우는 거고, 실내에서는 애기들이 딸꾹질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따뜻하게 씌워주는 용도니까 저는 모자는 하나 샀고요. 선물 받은 거 하나 해서 딱 2개로 잘 썼습니다. 다음 2번째 이제 목욕 용품 되겠습니다. 이 목욕 용품에서는 욕조, 그쵸? 욕조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선물로 줬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욕조를 이케아 이런 데에서 크게 팔거든요. 큰 거 사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욕실에서 주로 목욕을 하지도 않고 신생아 때는 아기가 추우니까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실내로 물을 받아서 옮겨오는데 크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물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러면 낑낑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생아 때는 진짜 그냥 저렴한 거 다라이 세숫대야 같은 거 2개 놔서 하나는 씻길 때, 하나는 헹구는 용으로 이렇게 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앉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물놀이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럴 땐 조금 크고 깊이도 있고, 왜? 너무 얕고 하면은 애가 추우니까 물놀이 하는 시기부터는 욕조의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지만 하나를 사가지고 계속 쓴다 보다는 아기 때 쓰는 것과 신생아 벗어나고서 크면서 쓰는 욕조는 좀 구분해서 실용적인 부분을 좀 가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0일 이전에 엄마들 손목도 약해요. 근데 그때 욕조에 물 받아서 막 낑낑거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빠들이 도와줘야 돼요. 목욕은. 네, 아이 무게도 100일이 되면 2배가 되거든요. 엄마들 손목 진짜 너덜너덜해져요. 저 지금도 너덜너덜해요.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목욕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엄마 혼자 보지 마시고 꼭 아빠 옆에 두고 다시 보세요. 네, 아빠들 목욕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욕용품에 있어서는 아이들 이제 거품을 내서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그냥 물로만 씻겨도 되는데 그래도 목욕 바디 용품들 많이 쓰죠. 가장 좋은 거는 아기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워낙 제품이 다양하고 호불호가 있고 또 엄마가 테스트해선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이에게 샘플 같은 걸로 한번 써봤을 때 피부에 반응이 없고 좀 좋다라고 하는 걸 본 제품 사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굳이 해외 제품 쓰진 않았고요. 국내에 나온 가장 많이 쓰는 대중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욕용품에서 온습도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온습도계라 하면은 실제로 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기 생활하는 데 쓰는 온도계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할 때는 아이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저는 목욕 물 온도를 측정하는 거를 따로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리원에 있는데 이 조리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의 팔꿈치가 최고의 온도계다라고 해서 엄마의 팔꿈치로 목욕물에 딱 넣어봤을 때 따뜻하다 정도면 그거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열은 물론 체온계 따로 있지만 정상 체온일 때 아이 이마에 뽀뽀를 살짝 했을 때 그 온도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기억하면은 이거보다 좀 뜨거울 때의 느낌을 딱 알아요, 엄마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팔꿈치와 입술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적당히 온도 체온계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용하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여름에 태어난 아기냐 겨울에 태어난 아기냐에 따라서 로션에 플러스 수딩젤을 쓸 것이냐 오일을 쓸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저는 2개를 다 썼어요. 왜냐면 아기가 안 쓰면 제가 쓰면 되니까. 제 제품보다 아기 용품의 그 로션과 제품이 훨씬 좋은 건데 제가 쓰면 되니까. 그런데 아기가 많이 트거나 살이 혹은 건조하다, 그리고 겨울 아기다라고 하면은 로션이나 크림에 오일을 좀 섞어서 쓰면은 훨씬 보습력이 좋아요. 반대로 우리 아기가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정말 덥거든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기 태열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그럴 땐 대비해서 수딩젤을 좀 이용해서 열을 내려주고, 그래서 저는 여름 아이라고 했잖아요. 중복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일을 미리 사놨어요. 그런데 수딩젤은 훨씬 많이 썼고요. 오일은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어요. 이제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애기한테 쓰지 않고 건조한 저의 다리와 제 피부, 바디에 틈틈이 크림과 함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위생용품이 있어요.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 물티슈. 어마어마하죠. 이 손수건을 몇 장 사야 되냐 하는데 저 진짜 100장 준비하려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100장을 산다라는 건 잘 생각하세요. 100장을 널고 접고 해야 돼요. 언제 널고 개요? 그래서 지옥. 100장을 샀지만 저는 50장 정도는 제 친구한테 나눠줬고요. 실제로 제가 갖고 쓰는 거는 50장.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썼던 건 한 20-30장 정도를 수시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아까 속삭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수건도 반부 제품이냐 면 제품이냐를 고민하시는데 뭐 한 절반 정도는 20-30장은 면 제품, 그리고 한 10장에서 20장 정도는 반부 제품을 사용해서, 반부 제품은 대나무 소재니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기 목욕할 때 얼굴 닦아주고 몸 닦아주고 이렇게 아이 입안, 거즈나 손수건으로 닦아주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부드러운 제품 사용하시고, 면은 이제 팍팍 삶아가지고 그냥 수시로 애기 침도 닦아주고 뭐 흘리면 닦아주고 뭐 먹을 때도 이렇게 옷에 껴주고, 밖에 나갈 때 웬만하면 이런 티슈는 형광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애기 손수건으로 대체를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좀 쭉 불러드릴게요. 면봉, 손톱 가위, 발진 크림, 콧물 흡입기, 체온계, 청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평균 지퍼팩이 있는데요. 발진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강추할 제품이 있어요. 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정말 노협찬입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쓰고 있는 강추 제품인데, 이런 것들은 뭐 미리 사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저귀에 유독 발진이 좀 많이 나는 아이가 있고 안 나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추후에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티슈 같은 경우는 도톰한 게 좋아요. 그래서 얇은 거 싼 것보다는 도톰한 거 한 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물티슈를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물티슈 사실 때에는 정말 이런 형광, 이렇게 산무 있잖아요. 그런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인증 허가 제품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도톰한 두께 좀 보셔가지고 여러 장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한 장으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거 쓰자, 이런 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수유용품이에요. 수유용품이 진짜 리스트가 많거든요. 근데 수유용품에서는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느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사지 마시고 조리원에 가셔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젖의 양에 따라서 혼유를 할지 단유를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추후에 준비해야 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사지 마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를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젖병, 젖꼭지, 모유 저장팩, 젖병 세정제, 젖병솔, 젖꼭지솔, 젖병 집게, 보온병, 분유 포트, 젖병 소독기, 수유 쿠션, 쭈쭈, 젖꼭지, 수유 등, 전기 포트 등이 있겠습니다. 전기 포트는 분유 포트 같은 거예요. 죄송해요. 젖병 같은 경우에 몇 개 정도 사냐라고 하는데 저는 한 3개 정도를 추천드려요. 수시로 중간중간에 애기 낮잠 시간에도 살만 놀 거고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선물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미리수도 작은 그 미리수와 큰 240ml와 이제 100ml, 200ml짜리로 해서 작은 걸 선물을 주셨고 큰 거를 사놨어요. 왜?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쓰시면 되는데, 이유식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우유량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사면은, 물론 이것도 아까 세탁처럼 내가 설거지를 자주 부지런히 하겠다 하면은 조금 사고, 아니야 귀찮아 난 쌓아놓다 한 번에 할 거야 하면은 좀 많이 사셔야 돼요. 한 4-5개 정도? 저 한 3-4개 정도로 잘 썼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애기 꼭지는 그 애기 개월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점차 이 꼭지의 구멍을 키워가지고 먹을 때 나오는 우유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개수만큼, 젖병 개수만큼 준비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물었을 때 좀 부드럽고 엄마 젖과 이렇게 이질감 나지 않게, 그러니까 너무 고무 재질보다는 실리콘 재질로 부드러운 재질을 애기들이 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사는 젖병 제품이 이렇게 고무 재질은 거의 없겠지만 너무 좀 딱딱하다라고 하면은 부드러운 실리콘 젖꼭지 재질로 호환이 되는지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젖병을 열탕 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탕기는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젖병 소독기가 아니어도, 소독기는 이제 수시로 돌리는 거지만은 열탕 소독은 애기 나중에 이유식 할 때도 숟가락이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 다 되게 잘 소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에 이런 식기류들을 끓이기도 좋고 소독하기 좋으니까 저는 모든 집에 열탕 소독 하나는, 냄비는 강추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유등을 사냐 마냐라고 하는데, 수유등은 옮겨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네, 금방 불도 약해지고 건전지 바꿔 끼다 보니까 되게 자주 바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는 전기 꽂이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동식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의 침대 자체가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간접등으로 애기 밤에 기저귀 갈거나 수유하거나 할 때 저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5번째 이제 산모 용품이 있어요. 산모 용품의 리스트는 유두 보호 크림, 그리고 산모 패드, 산후 복대, 좌욕기, 손발 보호대, 회음부 방석, 수유 나시, 티, 브라, 그리고 네일 양말, 수유 패드, 유축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산모용품 같은 경우엔 이 엄마가 수유를 하느냐 모유 수유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품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모유 수유를 안 하는데 수유 패드 필요 없죠. 그렇죠? 수유 브라 필요 없죠. 수유 나시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유 수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수나 이걸 구매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번째 이제 아기 생활용품이 있어요. 이제 아기 생활용품에는 아기 침대, 아기 범퍼, 아기 서랍장, 그리고 뭐 기저귀 정리함, 기저귀 교환대, 그리고 요 이불, 짱구 베개, 방수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침대에 대해서 대여를 하냐 사느냐, 아기 침대를 사냐 마냐 되게 고민 많으시죠?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기 침대를 대여를 하는 걸 알아보니까 3개월에 한 7만원? 네, 정도 선이었고 중고 가격도 한 7, 8만원?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대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뭘 추천드리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오래 안 있으려고 했어요. 일찍이부터 자꾸 활동량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침대에만 놓으면 울고, 그래서 저는 아기 침대를 빨리 반납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딱 대여를 하고 반납을 했죠. 이제 이 3개월이라 하면은 조리원 기간 더하고 이제 퇴소하고 3개월 대여기 때문에 한 100일까지는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 이후까지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고로 사는 게 훨씬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죠. 그리고 이제 이케아에 있는 저렴이 제품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침대 사실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침대의 용도예요. 침대에서 아기를 재울 것인가, 그러면은 아기하고 아기 침대하고 엄마 아빠 같이 자는 침대 높이가 맞으면 이제 엄마가 자다가도 수시로 아기를 안고 수유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내려오고 이게 되게 편한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패밀리 침대 혹은 그냥 바닥에서 온 가족이 같이 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다가 아기한테 이렇게 막 누르고 발로 아기를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까봐 걱정해서 침대를 분리한다 생각하는데 신랑만 조심하면 돼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아기의 부스럭거리는 것도 느끼게 되고 진짜 신기하게 엄마는 엄마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침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100일 동안 엄마 특히
산모들 이 손목 되게 위험하다 했잖아요. 너덜너덜하고 약해지고, 그쵸? 그래서 이 허리도 약해요. 근데 침대가 아니면 엄마가 바닥에서 기저귀를 갈 때 하루에 수시로 가는데 내려놨다가 일어났다가 또 내려놨다가 일어났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엄마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엄마 허리 높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기저귀도 갈고 옷도 갈아입히고 안을 때도 무리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침대를 권하고요. 침대를 사실 때 꼭 기억하실 건 이 한쪽 면이 오픈됐다가 닫혔다가 이게 좀 되는 침대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기저귀 갈고 다시 돌려놓고 안전하게 다 올려서 아기 생활할 수 있게 해줘요. 7번째는 이제 아기 놀이용품인데, 아기 놀이용품이라 하면은 바운서, 그리고 아기 모빌, 초점책, 놀이개, 젖꼭지, 매트, 딸랑이, 애착 인형인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 바운서 같은 경우는 애기들 호흡으로 되게 많이 나뉘어요. 좋아하는 애기도 있어요. 태우면 막 한참 동안 조용해진 애기도 있는데, 어떤 애기들은 내려놓고 얼마 안 있어서 막 울어요. 저희 애기 같은 경우는 바운서는 노. 그래서 바운서는 정말 이용하지도 않았고, 바운서 없이도 잘 놀았어요. 뭐 갖고? 모빌 가지고. 네, 모빌, 국민 모빌 있잖아요. 타니 모빌. 네. 이 모빌 가지고 되게 잘 놀았고, 그리고 초점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조리원 알아볼 때 초점책 만들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클래스는 안 나와도 초점책 만들기는 나오겠다 해서 그때 같이 만들었고, 그 흑백 초점책 옆에 세워주고 그거 가지고 잘 놀았고, 모빌에 또 이렇게 흑백 인형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그 흑백을 보다가 일정 시기에 이제 색깔로 바꿔서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막 너무 좋은 제품 많이 살 필요 없이 이 시기에는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리원에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조리원에서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면은 태교로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 용품들 손싸개 태교, 바느질 태교, 그리고 그림책 만들기 태교도 다 태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마가 이제 임신 막달에 준비를 집에서 사부작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엄마와 아기가 같이 쓰는 기타 용품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슬링, 아기띠, 힙시트, 메쉬포대기, 그리고 기저귀 가방, 유모차, 카시트, 목보, 쿠션 등이 있겠어요. 유모차를 미리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유모차 언제 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여름에 태어난 아기인데 한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나갈 수 없어요. 가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또 겨울에는 안 쓰겠죠. 그래서 유모차 시기를 생각해보니 디럭스로 사는 시기가 가을 고 한두 달? 그때 외에는 겨울에는 거의 외출을 잘 못할 거고, 그리고 실내 이렇게 뭐 스타필드나 아니면은 백화점 이런 데 가면은 다 대여해주거든요. 소독도 해주고. 그래서 굳이 유모차 그 디럭스 무거운데 조립하고 뭐 하고 보다는 빌려서 쓰거나 애기띠 매거나 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니 디럭스로 사도 한 달, 두 달? 근데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굳이 그걸 구매할까? 나는 아니야. 디럭스로 오래 쓸 거야. 실제로 한 1년까지는 쓰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디럭스를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엄마가 밀어보세요. 이 바퀴의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직접 보셔야 되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비싼 유모차 많이 볼 거예요. 외국 브랜드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실제 엄마가 주로 많이 외출할 거기 때문에 혼자 조립이 가능한지, 애기 둔 상태에서 카시트에서 애기 막 울고 있는데 정말 신속하게 내가 빨리 조립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엄마 손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은지 직접 유모차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럭스 유모차보다는 휴대용과 디럭스를 섞어놓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런 절충형 유모차나 혹은 그냥 휴대용도 나쁘지 않아요. 휴대용도 되게 탄탄하고 바퀴도 크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유모차 가격이 되게 비싼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신중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잘 쓰고 있는 거는 저는 디럭스보다 휴대용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조금 가격을 줬지만 그래도 탄탄한 휴대용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Y로 시작하는 Y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전 너무 좋아요. 애기도 편하게 안착감도 좋고 조립도 그냥 탁탁탁 한 3번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모차는 엄마의 이런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가장 유모차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짐 덩어리기도 하고 차의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거니까 잘 고려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탁기. 애기 세탁기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품을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이사 갈 때마다 세탁기 이런 제품들 많으면 짐이고 하니까 저는 별도로 사지는 않았고요. 그냥 우리 쓰던 세탁기를 대신에 세탁 청소를 했어요. 업체를 불러서 하셔도 되고요. 직접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 그 블로그나 유튜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혹은 AS 기사님한테 요청하셔가지고 한번 점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세탁 청소를 해보니까 와, 생각보다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주기적으로 이걸 느꼈어요. 정말 꼭 준비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하면은 저는 애기 트롤리. 네, 이거 정말 이케아에서 한 2, 3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더 싸게 샀나? 가격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트롤리는 진짜 강추드리는 게 일단 이동이 편하니까 애기가 거실에서 활동할 때는 거실로, 거기에는 이제 애기 뭐 손수건부터 정말 손발싸개, 그리고 베네 쪼그리 여벌 몇 벌, 그리고 기저귀나 물티슈나 애기 발진 크림이나 손톱깎이, 손톱 가위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짜 제가 육아에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애기 기저귀 쓰레기통. 와, 이건 진짜 꼭 필요해요. 우리 아이 너무 정말 내 새끼인데 응가 냄새도 정말 사랑스럽고 향기롭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거든요. 그리고 애기가 이유식을 먹으면서부터 진짜 냄새가 울트라 슈퍼 막강 냄새를 풍겨요. 그래서 쓰레기통 딱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주기 때문에 저는 쓰레기통 발로 열어서 넣고 닫히고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쓰레기통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기저귀만. 굉장히 빨리 채워져요. 왜냐면 소변도 많이 보죠. 응가도 싸죠. 그러니까 이 애기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을 하나 샀고 또 우리 쓰는 쓰레기통을 하나 사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준비하셔야 되는 용품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제가 리스트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제가 실제 좀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개수만 적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에 엄마의 부지런함 정도에 따라서 개수는 가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조금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용품은 준비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고로 살 수 있는 건 중고로 사시되 가급적 애기 입에 닿거나 직접 피부에 닿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새 제품을 권장을 드리고요. 또 애기 제품들은 입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팍팍팍팍 삶아서 쓸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물론 우리 아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지만 적당한 선에서 엄마가 좀 합의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좀 물려받고 아껴 쓸 수 있는 건 아껴 쓰고 중고로 살 건 중고로 사되, 하지만 내가 진짜 이것만큼은 좋은 걸 사주고 싶다 하는 거에는 과감하게 비용을 투자해서 가게의 이 상황에 너무 경제에 타격이 크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갈수록 책도 볼 거고 교구도 써야 되고 학교도 다닐 거고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집중 투자하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쓰자. 왜?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택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좀 좋은 제품이나 정보를 또 얻으면 그때그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지TV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 드릴 예정이에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저귀와 분유와 젖병과 이런 실제 알려드렸던 리스트 중에서 많이 쓰시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솔직 리뷰를 이어서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착한 엄마와 SY 미디어 출산육아 교육협회가 함께합니다.